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에 대해 직원들의 제보가 쏟아지는 가운데 대기업 운영자에 대한 윤리의식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는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이 시급한 상태인데요. 끊이지 않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 규제 방법은 무엇일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뉴스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동영상에서 보신 대로 땅콩 해양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가 있었던 그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문제가 다시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제 그 땅콩 해양 사건으로 그 조현아 그 전 부사장이 결국 이제 현업에 이제 복귀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네. 그 동생인 또 조 전무가 광고회사 직원한테 이제 물컵도 던지고 폭언을 하는 그 동영상이 나왔죠. 근데 이어서 또 그 어머니가 또 그 조경회사 직원들한테 결국 폭언을 하고 또 뭐 서류들을 치어 내동댕이 치는 이런 또 동영상이 나오니까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군요. 이제 공개된 동영상을 보니까 뭐 서류를 던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뭐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사람을 뭐 내동댕이 치고 아, 사람이 정말 저럴 수 있나? 정말 아나무인격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더 안타까운 건 직원들이 그냥 그대로 그 폭언과 그 어떤 그 행위들을 그냥 다 받고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안타까웠는데요. 네. 이제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위계 질서가 있는 그런 그 조직 문화 속에서 네.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결국 해임될 수도 있고 또 좌천될 수도 있고 그렇군요. 전보될 수도 있으니까 예. 이 생존권에 직결되는 문제라 네. 사실은 이제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조직 문화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갑질 문화를 이제 목도하고 나서 결국 갑질에 대한 그 제보하는 그 단톡방을 만들었더니 그 대한항공에서 한 2,000명 정도, 2,000건 이상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 걸로 보면은 대한항공 내에서 갑질이 얼마나 많았다는 것인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정말 기가 막힌 현실인데요.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 하는 그 답답함이 있고요. 네. 또 직원들은 좀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항의나 고소, 법적 조치들을 좀 할 수 있었을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조직 문화에서 만약에 항의하거나 법적 조치 고소를 하게 되면 네. 사실은 이제 그 직장에서 떠나야 될 가능성이 크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네. 다만 이제 건의를 할 수도 있는데 네. 그 건의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조직 문화 속이라면 건의하는 것조차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견제 장치가 없고 네. 주변에서도 또 건의하거나 자제시키거나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조직 속에서는 점점 더 이런 갑질에 대한 그 횡포라든지 이 갑질에 대한 정도가 좀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갑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느냐 하면 그 마땅한 법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보면은 그 현행 이제 근로기준법에도 이 갑질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해야 되느냐 이런 규정도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갑질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외국에서는 어떤가 그 사례를 보고 우리가 법을 만들 수도 있는데 외국에서도 이런 갑질이라는 게 없으니까 네. 실제적으로 갑질을 영어로 번역하면 갑질이라고 그냥 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이제 화병이라는 게 있는데 네, 예. 화병이라는 건 한국인에게 있는 고유한 병이에요. 네. 그래서 화병도 그 병명이 화병입니다. 아, 예. 근데 이 그렇군요. 갑질도 영어로 쓰면 갑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특유한 이제 유교 문화의 영향도 받고 해서 이 특유한 것인데 이 갑질에 대해서 마땅한 법적 규제가 없었던 이유는 사실은 이제 그 근로자하고 뭐 상급자 이런 관계들은 사적 자치이기 때문에 네. 이 사기업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적 자치로 싫으면 회사에서 나오면 되니까 여기에 국가가 개입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게 이제 기본적 전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갑질이 있는 조직 문화는 자동적으로 사회에서 도태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작은 기업은 갑질하게 되면 도태되겠죠. 이제. 그렇죠. 근데 대마불사라고 큰 재벌 같은 큰 기업은 갑질 속에서도 도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은 적어도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조직 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행복 추구권도 있고 환경권이 있으니까 이거를 보장해 주는 입장에서 갑질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아, 그렇군요. 이래서 이제 새로운 법을 만들자는 그렇군요. 이제 주장이 힘을 얻고 있죠. 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이제 법안들이 발의됐다고 하는데 이제 어떤 법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자. 네. 이제 이런 이제 견해도 있고요. 아, 이거는 아예 특별법을 따로 만들어서 갑질에 대한 어떤 법적 조치를 하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논리가 이 갑질에 대해서 순응하는 경우에 결국 그 기본적으로 권리들이 많이 이제 해쳐지고 하니까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자는 것이 이제 입법 취지죠. 그래서 그 법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갑질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갑질을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그 사업주도 처벌을 하겠다는 거죠. 예. 이제 사업주가 이 갑질을 당해서 사업주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사업주가 그 점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 그러니까 상관과의 일이 있을 때는 이제 불리한 조치, 다른 데로 옮겨준다거나 또는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사업자에게도 의무를 부과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 입장에서는 갑질에 대한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그걸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업주도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사업주도 그렇고 또 이 상관도 그렇고 갑질을 하게 되면 갑질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갑질을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불이익한 조치를 받게 되죠. 그래서 갑질을 이 세상에서 결국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그렇군요. 법을 그 만들겠다는 노동계에서도 이번에 그냥 지나갈 수 없다. 이번 좀 확실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제 노동계에서는 이번 갑질이 이제 오너와 근로자와의 문제인데 네. 노동계 쪽에서는 이건 오너와 근로자와의 문제만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얼마 전에 간호사의 경우에 태움 문화라는 게 있었죠. 영혼을 갈아서 태운다. 그러면서 이제 그럴 정도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 선임이 이제 후임한테. 그래서 오너와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근로자라도 선임과 후임 간에도 이런 갑질이 있다. 이런 것까지 포괄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이제 예술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예술을 배우려면 이제 도제식으로 배웠어요. 그렇죠. 뭐 무술을 배울 때도 그랬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뭘 하나 배우려면 한 3년 동안은 안 가르쳐주고 청소만 시켰죠. 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인성을 배워서 아, 이게 제자가 될 수 있으면 이제 가르치고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너와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상관과 부하 직원 간의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이런 갑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노동계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번 일이 대한항공만의 문제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갑질 문화 또는 군림된 문화 또 인간을 파괴하고자 하는 인간을 좀 가볍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먼저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런 사건들의 속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 그 이유는 뭐 자존감이 현저하게 낮거나 또는 피해의식에 젖어 있거나 또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어려서부터 가정이나 관계가 좀 깨져 있거나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근본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되지 않겠는가. 또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녀 관계 또 일상적인 사회에서 인간 관계, 인간성이 좀 회복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성경에서도 신앙의 절정은 하나님 사랑이고 그 다음은 이웃 사랑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성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네. 그 로마서 13장 10절에도 네, 그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런 이제 맞습니다. 그 성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정치학에서도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그게 사실은 권한이 이제 강하면 강할수록 그 권한을 끝까지 행사해 보고 싶은 어떤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네. 사실은 이번 이제 대한항공 이제 갑질도 본인한테 그런 권한이 크기 때문에 행사해 보고 싶은 유혹에 빠지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것이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네. 또 상대가 전혀 순응하고 대항하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점점 더 강화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고 본인이 결국 실족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우려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듯이 하지 않으면 이 현실이 온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아서 마치 지옥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면 이 현실이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 성구처럼 온 율법의 완성이라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대한항공이 실질적으로 이번 일을 통해서 경영에도 이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대는 유리어항에서 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우선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녹음하고 촬영하고 이것을 인터넷에 올려서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옛말에도 뚝의 바늘구멍 하나가 결국은 뚝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작은 바늘구멍 하나가 마치 나비 효과처럼 쓰나미가 돼서 이제 대한항공을 사실은 이제 쓰나미처럼 이제 휩쓸어 갈 듯한 기세가 지금 현재 형국인데요. 이제 검찰이라든지 뭐 고용노동부, 그 외에 뭐 국토교통부, 관세청, 뭐 경찰, 검찰 그렇죠. 여러 군데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의 신인도도 떨어질 수 있고 대한항공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같은 경우에 대한항공이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결국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경영 문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이 시대는 사람을 잘 경영하고 섬기는 시대에 또 그런 사람들이 우대받는 시대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